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완전한 세대 교체를 통해 더욱더 화려하고 또 더 미래적인 존재로 거듭난 랜드로버의 플래그십 SUV 레인지로버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현재의 모델 역시 출시와 함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이 새로운 레인지로버가 어떤 매력을 제시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강원도 현장에서 만난 레인지로버 과연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을 위해 준비된 레인지로버는 롱휠 베이스 타양의 오토바이오그래피 트림입니다. 5252mm에 이르는 긴 전장과 각각 2003mm, 1870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고 휠 베이스 역시 3197mm로 상당히 넉넉한 걸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압도적인 체격입니다. 여기에 공차 중량 역시 2790kg으로 상당히 무거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레인지로버는 말 그대로 정말 절제되고 명료하고 고급스러운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레인지로버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더욱더 섬세하고 유려하게 다듬은 걸 볼 수 있죠. 프론트 그릴은 물론이고요. 헤드라이트의 형태라던가 바디킷의 형상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단조롭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과 연출을 통해 화려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절제된 모습으로 우아하면서도 안락한 그런 매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측면에서는 길게 다듬어져 있는 롱휠 베이스 사양 특유의 유려한 실루엣을 제시합니다. 워낙 긴 전장과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만큼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 한껏 높이고 있고요. 이 상위 트림 특유의 아주 화려하면서도 큼직한 휠과 타이어가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기대하게 만들죠. 여기에 굉장히 직선적인 실루엣 그리고 히든 타입의 도어 캐치 등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매력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면에서도 고스란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넉넉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레인지로버 특유의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고 이 새롭게 다듬어져 있는 블랙바 부분과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유닛이 절묘한 매력을 제시하죠. 여기에 독특한 스타일의 바디킷이 시각적인 매력을 높이는 것 역시 이 레인지로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지로버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는 넉넉한 체격 그리고 브랜드의 디자인 기조를 새롭게 제시하는 이 선명하면서도 명료한 그러면서도 간결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시각적인 즐거움, 시각적인 매력을 한껏 더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이 레인지로버의 실내 공간은 말 그대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첨단 기술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짧은 영상으로 이 차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딱 보면 아시다시피 랜드로버의 전형적인 구성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더욱더 발전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기어 레버 및 각종 컨트롤 부분이 완벽하게 달라져서 한층 더 세대가 발전했다는 걸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2열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2열 도어를 열고 안쪽을 보게 되면 기존의 레인지로버랑 뭐가 다르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전보다 더욱더 늘어난 휠베이스를 통해서 2열 공간의 레그룸이 확장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한층 더 커진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이고 각종 소재와 연출 등에서도 대단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오너분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레인지로버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이라 생각이 드네요. 레인지로버의 새로운 매력은 적재 공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트렁크 게이트를 활용해서 작은 라운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고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이 1050L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성이 우수하죠.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최대 2727L까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채로운 상황이나 레저 활동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플래그십 SUV 가치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VA 4.4L 트윈 터보 엔진은 530마력과 76.5kg의 폭발적인 토크를 제시합니다. 여기에 다단화된 변속기 AWD 시스템 그리고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다채로운 오프로드 시스템과 더해지면서 쾌적하면서도 폭발적이고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제시하죠. 물론 차량의 무게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실제 복합 기준 6.8km/L의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영에 부담이 느껴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레인지로버가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랜드로버가 이 신형 레인지로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시승 코스를 마련을 했어요. 실제 온로드 코스와 오프로드 코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마련되어 있는 이런 특설 오프로드 스테이지가 마련되어서 정말 이 레인지로버의 다양한 매력들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주행을 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확인했던 부분은 역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형 레인지로버의 실내 공간은 기존의 레인지로버랑 달라진 게 무엇이 있지?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스티어링 휠도 달라졌고요, 계기판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이고 센터 터널 등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도 랜드로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적용된 이 새로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공간에 있는 스피커를 활용해서 반주파를 발현해서 이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인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동일해요. 하지만 스피커의 그 반향 사운드를 제시하는 스피커가 일반적인 스피커가 아니라 헤드레스트에 자리한 스피커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탑승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이 액티브 캔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으로서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전자화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은 물론이고 새롭게 다듬어져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 등 각종 제어 시스템이 새롭게 리뉴얼된 부분들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실제 지금 이 오프로드 특설 코스를 주행하기 전에 일반적인 오프로드 코스를 달려봤었는데, 일단 오프로드 모드에서 지상고를 두 가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채로운 오프로드 구간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확실히 이 차체가 굉장히 수평을 유지하려고 서스펜션 시스템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쾌적하겠다, 오프로드 중에서 굉장히 쾌적하고 활용성이 좋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오프로드 범주를 벗어난 굉장히 극한의 영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거듭났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랜드로버 측에서 마련한 이 오프로드 스페셜 스테이지를 주행을 하면서 이 극한의 오프로드 구간에서, 혹은 꽤 수준 높은 오프로드 구간에서 이 새로운 레인지로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면서 느낀 부분은 차가 굉장히 다루기 쉽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 특히 롱휠베이스 사양 같은 경우는 정말 긴 차량이에요. 5252mm 이르는 긴 전장과 3197mm 이르는 긴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다루면 있어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는 아무래도 후륜 조향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일반적인 자동차들보다 더 큰 조향각을 제시하고 있어요. 7.3도에 이르거든요. 시속 50km 아래에서는 전륜 조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전륜의 조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면서 더욱더 짧은 회전 반경, 그리고 더욱더 부드러운 회전을 제시하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실제 오프로드 특설 코스는 물론이고 오프로드 코스, 그리고 온로드 코스에서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랜드로버의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좋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도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까지의 랜드로버의 모든 차량들은 도강은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도강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900mm까지 도강을 할 수 있도록 차체 여러 부분에서 소소한 변화가 있죠. 에어홀 닫기도 하고요. 일부 부분을 차폐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기계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사실 이 물 아래에 있는 이 자갈들이라던가 모래 등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의 자갈과 모래보다 더욱더 미끄럽거나 혹은 더욱더 파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출력 제어라던가 이 오프로드 시스템에 대한 그 지형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 도강 코스를 지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쾌적하게, 편하게, 그리고 쉽게 이 도강 코스를 통과를 하면서 아 역시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의 이 맏형이다, 큰형이다, 뭐 이런 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도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사실 이 첫 번째 도강 코스는 흔히 말하는 담수죠. 고정되어 있는 혹은 이제 그냥 큰 변화가 없는 깊이의 변화가 없는 그런 도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깊이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SUV나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더 깊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랭글러나 포드 브론코 외에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물속을 지나가 볼게요. 사실 이 물속을 지나면서 물 밑에 있는 자갈들이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고 생각했던 위치에서 좀 빠져나가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차를 조작함에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쉽게 지나가서 확실히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다 뭐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인스트럭터 앞에 달리고 있는 인스트럭터 분 같은 경우가 좀 더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주행 속도 자체를 좀 많이 낮추시긴 하셨어요. 실제로 시속 5km에서 10km 정도로 지나가긴 했었는데 사실 오프로드는 절대 급하게 달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되려 옳은 방법이죠.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일기 인스트럭터를 지나서 계속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젖어있는 노면을 지나가 볼 건데요. 사실 흙이 물을 머금었을 때는 이 좀 차가 좀 이렇게 빠지는 듯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타이어가 또 제대로 그립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헛바퀴를 돌고 파고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사륜구동 차량들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 잘 극복한다라고는 하지만 역시 랜드로버죠. 예, 전지형에 대한 그런 프로그레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오프로드 코스가 막 락크롤링이 있는 그런 극한의 코스는 아니지만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코스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너무나 쉽게 주행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지금도 약간 젖었던 흙 구간을 지나서 곧바로 다시 한번 냇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냇가는 이제 자연적인 냇가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를 밟을 때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밑에 자갈이 계속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주저앉는 이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이런 구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자칫하면 차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쾌적하게 편안하게 달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면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아주 맑은 물이 옆에서 흘러서 정말 보기도 좋고 물소리가 굉장히 듣기도 좋아서 만족스러운 그런 주행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좀 선회를 할 예정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형 레인지로버는 후륜 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속 5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전륜과 반대 방향으로, 전륜 주행의 반대 방향으로 주행을 해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데요. 실제 이 회전 반경이 11m로 기존의 레인지로버가 제시했던 그 큰 회전 반경을 대폭 잘라냈어요. 그래서 차를 다루기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사실 큰 SUV 이런 레인지로버 같은 플래그십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차를 조작하고 다룸에 있어서 부담스럽다, 걱정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싹 지워내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쾌적하게 편하게 쉽게 차를 다룰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체격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이 차가 롱휠베이스 사양이라는 걸 시승해서 끝나고 알았어요. 저는 그냥 기본 스탠다드 휠베이스, 그러니까 숏 휠베이스 사양인 줄 알고 정말 편하게 차 되게 다루기 쉽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롱휠베이스인 거예요. 그만큼
차에 대한 체격감, 조작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절제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플래그십 SUV의 매력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이 선두 차량을 따라서 이어지는 코스를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강원도의 아주 맑은 물을 이 냇가를 지나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환경 좋은 데를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환경 파괴라던가 이런 불법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랜드로버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실제 주행을 위해서 인제군과 함께 많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번 시즌 코스를 구성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제군의 도움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 인제군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이제 사실 인제는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서킷 중 굉장히 유명한 서킷 중 하나인 인제 스피드움도 있고, 사실 자동차 쪽 분야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오프로드 이 익스피리언스에서도 인제군청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이 차가 주행을 함으로써 인해서 흙탕물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물론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바로 가라앉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 매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분명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그런 과거의 차량들에 비한다면 훨씬 더 환경 파괴 요소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군청 측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 같다, 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선두 차량을 따라서 하천을 가로질러 가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하천을 들어갈 때 굉장히 높은 각도를 내려갔다가 하천을 지나서 다시 높은 각도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사실 차체가 있었던 물과 휠타이어가 젖고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순간적으로 노면 그립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주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는 선두 차량이 굉장히 큰 각도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SUV라면 이런 당연한 거 아니야? 혹은 이제 몇몇 사람들 이런 게 무슨 오프로드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코스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락크롤링을 한다거나 혹은 사면을 올라간다거나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오프로드 코스이긴 하겠지만, 이처럼 작은 실수로 차가 휙 미끄러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을 통과하는 것도 오프로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능숙하고 편하게 넘어가는 것, 이 노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실제 미끄러운 구간에서 잠깐 차를 세웠다가 달려볼 때도 그 휠스핀 없이 곧바로 노면 특성을 파악하고 트랙션을 제어하면서 쾌적하게 주행을 이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프로드 무대를 떠나 온로드 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 530마력의 강력한 V8 엔진과 다단하단 변속기, 이거 말 그대로 달려야 되는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온로드 주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로드 주행에서 사실 플래그십 SUV에게 기대하는 건 강력한 힘도 힘이겠지만 편안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기대가 됐던 게, 액티브 노이즈 컨실레이션 기술이 더욱더 향상됐다라는 거, 그리고 서스펜션이 더욱더 정교하게 더욱더 강한 조율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매력 주행 시작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달리는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어요. 정말 가속도 그렇고 속도를 높여서 달릴 때 그 질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모습이에요. 정말 다루기도 좋고 정말 쾌적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고 누구라도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서 오프로드 구간을 달릴 때에는 차가 갖고 있는 출력을 다 모두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말 그대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가 다룸에 있어서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편해요. 쾌적해서 운전자 입장으로서 정말 차를 즐기고 다루기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주행을 하면서 엑셀레이터에서 페달에 발을 뗐을 때 정말 저항이 확 걸리지도 않고 그냥 쭉 이어져요. 오르막 구간에서도 엑셀레이터 페달 뗐을 때에도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속기라던가 AWD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차를 다루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후륜 조향 시스템 있잖아요. 도로에서도 확실합니다. 보통 조향을 할 때는 전륜이 가고 후륜이 따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 차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 전륜에 따라서 후륜이 따라오는 느낌이 좀 느려진 듯한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차는 그게 없어요. 차가 마치 이렇게 공간을 잘라서 밑으로 미끄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운전자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크게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굽이굽이 가는 길, 혹은 좀 유턴을 해야 된다거나 좀 90도 이상의 코너를 돌아야 할 때는 후륜 조향이 또 역각으로, 전륜의 역각으로 조향이 돼주니까 회전 방향이 짧아지니까 너무 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놀랍죠. 근데 사실은 조향에 대한 차의 반응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문제가 뭐가 생기냐, 롤이라던가 혹은 한 피칭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처음 주행할 때는 뭐지 하는데, 이 주행 시간이 쌓이고 주행 거리가 쌓일수록 그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주행 스트레스가 크지 않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차의 큰 강점이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차가 크고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체급의 비슷한 포지셔닝의 SUV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압도적인 수준의 쾌적함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또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게다가 승차감 역시 쾌적합니다. 실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도 정말 하체가 다 받아내는 느낌이에요.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없죠. 물론 그러면서도 스티어링 휠에서는 노면 질감과 차의 주행 상황을 꽤나 명료하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쾌적하면서도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레인지로버와 함께 온로드와 오프로드 주행 모두 함께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황제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지간한 플래그십 SUV를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달리는 맛, 출력을 쏟아붓는 맛이 있어서 에스컬레이드가 참 재밌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그 어떤 차량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랜드로버가 사막의 롤스로이스라 불렸는지, 그리고 이 럭셔리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왜 최강자로 군림해 왔는지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검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온로드에서의 쾌적함, 오프로드에서의 안정감, 그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더욱더 발전된 기술, 그리고 드라이빙의 완성도,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국내 시장에서 랜드로버가 잠깐 주춤한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레인지로버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요. 아주 먼 미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SUV 황제의 귀환 레인지로버와 함께 해봤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울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